안녕하세요. 슈퍼개미 배진환의 종목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관련 회사 중 한 곳인 한전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지금 비싼 것 같은데 과연 매수해도 될까? 고민되시죠? 영상의 끝부분에서 이에 대한 매매 전략도 함께 공개하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들어 친환경 관련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 관련 이슈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최근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원전 산업 육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로 6기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며 영국 또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전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UAE로부터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받았으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올해 말 조 단위의 원전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차세대 원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 경제성, 활용성, 응용성 측면에서 기존의 원자력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트렌드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원전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원전 관련주를 매수해도 될까? 라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은 한전산업을 분석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매수 전략을 짜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은 1990년 4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2003년 한국자유총연맹이 한국전력공사의 보유지분 51%를 인수하여 민영화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전력공사가 각 20%의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김평환 이사이며 전기 유틸리티업을 영위하고 정비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639억 원이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3,293억 원 되겠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한국자유총연맹이며 2대 주주는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2021년 초까지 한전산업의 국영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사그라든 모습입니다. 현재 유통 중인 물량은 전체의 39.38%가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수상태양광 설비 건설 및 운영 목적으로 출자했던 법인 금광 아일랜드의 사업 인허가 취소로 현재 지분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태양광 관련 회사의 경영 참여를 위해 투자하는 등 타법인 출자 현황만 봤을 때는 원자력보다는 태양광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평환 대표이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출신 CEO이며 주요 경력은 한전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2021년 8월 3일 김응태 본부장이 사임하였고 주인환 본부장이 취임했습니다. 그 외 기타 특이사항 없겠습니다. 이사진 현황을 보시면 황대현 이사는 최대 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직원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계승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한명철 이사,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출신인 김병도 이사 등 정치 관련 인물들도 확인이 됩니다. 기타 또 다른 이사들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건들이 존재하며 그중 당사가 피고인인 사건은 4건 진행 중이겠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24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이 있는데 사유는 배임 혐의 발생에 대한 지연 공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업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전산업에서 발전설비는 발전회사의 고유 자산으로 당사는 해당 설비에 대한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수임하는 구조입니다. 5개의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총 6개의 회사가 전체 발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발전 설비인 화력발전 설비는 석탄 취급 설비, 보일러 설비, 환경 설비 등으로 크게 구분하며 당사는 연료 환경 설비 분야의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담당하는 주요 발전소는 아래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며 전국 방방곳곳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전산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운전 및 정비와 기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 및 정비 사업을 보시면 보령 화력,
연료 설비 운전을 시작으로 전국의 화력발전소, 연료 환경 설비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빈 보일러 등 주설비 정비 시장, 원자력 발전소 수처리 시설 운전 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국 각지의 발전소에서 전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한빛 원자력 등의 원자력 수처리 설비 운전 및 정비 공사 수임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원전 건설이 증가할 경우 원전 운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수혜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 부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제 공장의 운전 정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빌링 사업, AMI, 원격 검침 사업, ESS, ESCO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전 및 정비 부문은 연료, 탈황, 회처리 쪽 사업이며 기타 사업은 인터넷 빌링, ESCO, ESS,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발전 사업 부분에서 90.8%, 기타 사업 부분에서 9.2%가 발생하며 수출보다는 내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한국전력공사와 그 종속 기업들로 전체 매출 비중의 82.6%를 차지합니다. 1년 단위로 발전 사업자로부터 발전 설비, 운전 정비에 대한 용역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발전소별 수임한 설비, 용량, 인원, 수행 업무, 범위 내에서 운전 및 정비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 조직과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2020년 4.34%, 2019년 6.25%나 되는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5.06%, 최근 5년 평균 4.86%의 고배당을 했고 24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실시한 만큼 지속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무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는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의 문제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최근 분기 들어 9%까지 상승했으며 최근 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 및 자본 유보율은 준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PER은 41.73배, PBR은 4.72배로 현재 펀더 대비 주가는 분명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상, 상장 이후 17,350원에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있다가 현재 2011년의 고점을 돌파했으며 월봉상으로 상승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이는 매물대가 없는 모습입니다. 2021년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상 2016년부터 하락 추세를 지속하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 이후 추세를 돌린 후 급등한 모습입니다. 18,600원까지 급등 이후 30%가 넘는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조정받는 동안 장대 음봉 주봉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7,000원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17,650원의 전고점 저항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방향으로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쉽게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매수 전략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항을 돌파해서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상승을 방해하는 매물 저항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돌파 후 저항 위에서 캔들이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 후 매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될 경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등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6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1,800원, 11,100원, 8,280원 같은 지지선 부근에서 상승 반전, 상승 장악형, 상승 잉태형 같은 캔들이 발생하는지
확인 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봉 차트에서는 고점에서 대량 매도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지막 지지선까지 이탈할 경우에는 급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하며,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급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구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향후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면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밑에 심리 보조 지표를 살펴보면 이격도는 과열권, 스토캐스틱과 심리도는 과열권 진입 전 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과열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경우 올해 6, 7월처럼 과열권을 유지한 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전산업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3가지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배신환 대표님의 강의를 토대로 한전산업에 적용하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니 공부하면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